여기서 여기까지 M이라는 물체를 여기에 올리잖아요. 포텐셜 에너지가 mgH만큼 증가한다고 하는 거 알죠? 그렇게 풀어야 돼요. 그렇게 푸는 게 나중에 어려운 문제 풀 때 이해하면 포텐셜로 갔는지 운동 에너지로 갔는지만 이해하면 돼. 이 크기가. 그렇게 해서 이해해서 푸세요. 알겠죠? 네, 안녕하세요. 메카데미의 민식혜입니다. 하루 1시간 물리 공부합시다. 자, 오늘은 전기 포텐셜과 전위, 이제 등전위선, 이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먼저, 전기 에너지도 포텐셜 에너지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포텐셜이 뭐였어요? 포텐셜 에너지 잠재적이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예를 들어, 뭐 어떤 무거운 물체가 이렇게 100kg이 이렇게 있는데, 사람이 이렇게 이 문을 지나가려고 할 때 이 100kg 정도의 무게가 있으면은 주시를 하고 지나가잖아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자기 머리 위에 떨어질까봐 걱정돼서. 그게 뭐냐면은 잠재적으로 위치 에너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자체적으로 안 움직여도. 근데 만약에 여기에 있다면은 어때요? 그냥 옆으로 지나갈 뿐이죠. 그러니까 의식을 하지도 않잖아요. 왜냐하면 자기와 포텐셜 에너지가 같기 때문에. 이것처럼 에너지가 있다고, 이렇게 H만큼 에너지가 있으면은 잠재적으로 에너지를 갖고 있는 겁니다. 얘가 중력이 이렇게 당기고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전기도 플러스 있으면은 여기서 내가 이렇게 딱 잡고 있으면 어때요? 서로 밀어내잖아요. 근데 이걸 놓는 순간 어때요? 놓는 순간 서로 이렇게 반대로 날아가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서로 잠재적으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제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서 전기 에너지도 전기 포텐셜 에너지로 부르는 겁니다. 오케이? 아마도 이렇게 나타낼 거예요. 여기는 우리 포텐셜 에너지라 포함해가지고 P 이렇게 썼지만 전기는 E라는 거를 조금 표시할 거예요. 아마도 일렉트릭 포텐셜이라 해가지고.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중력이랑 많이 자주 비교를 했잖아요. 그래서 중력과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중력은 어때요? mg, 이게 지구가 이렇게 당기잖아요. 그래 h만큼 힘이 작용할 때 에너지는 mgh라고 하죠. 이게 뭐예요? F는 mg죠. 중력은 mg. 그 다음 S는 뭐예요? h죠. 그래가지고 mgh. 그래서 방향이 어때요? 이렇게 같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내적이죠. 내적.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간다고 해서 어때요? 이쪽으로 옮긴다고 해서 얘는 어때요? 포텐셜 에너지는 바뀌지 않죠. 왜냐하면은 방향이 이쪽 방향으로만 움직일 때 포텐셜 에너지가 바뀌지, 이 양옆으로 갈 때는 포텐셜 에너지가 안 바뀝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등전위선 배울 때 이것도 그 힘의 크기는 어떻게 돼요? 힘의 크기, 클롱의 힘은 어떻게 돼요? R제곱분의 KQ1, Q2인데 우리 여기서는 전기장판이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돼? F가 힘이 QE라고 했죠. QE. QE를 여기에 집어넣고 여기 거리를 D라고 하면은 여기 전기 포텐셜 에너지 UE는 QED 이렇게 됩니다. 내적이라는 것만 좀 기억하세요. 방향 똑같이. 자, 그러면은 먼저 점전화의 포텐셜 에너지 봅시다. 점전화의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클롱의 법칙에서 F가 어때요? R제곱분의 KQ1 Q2였죠. 맞죠? 근데 이거잖아요. 근데 이게 뭐예요? 가까울수록 어때요? 지금 인력이 작용하죠. 인력이 서로 땡기잖아요. 근데 가까울수록 어때요? 이 거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힘이 바뀌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적분해야 돼요. 적분. 오케이? 적분해야 됩니다. 이렇게. 근데 적분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일정하지가 않기 때문에 적분해야 돼서 어렵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를 우리가 실생활에 써야 될 거 아니야. 이 에너지, 전기 에너지를.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걸 만들었냐 하면은 판에 이렇게 평행판을 만들어 놨어요. 힘이 같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평행판에서의 에너지, 이 전기 포텐셜 에너지를 한번 봅시다. 자, 이 전기장이 일정할 때 이거는 어떤 거냐면은 전하를 가둬놓은 거예요. 어떤 평행판에 플러스 양전하를 뜨게 해가지고 완전 가둬놓은 거예요. 움직이질 못해요.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전하를 뜨게 해가지고 못 움직이게 만들어놨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픽스 된 거예요. 픽스. 고정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은 이 가우스 법칙에서 햄이 설명했던 것처럼
여기 이 값이 있죠. 이 값이 일정해져요. 일정하게 되는 거예요. 상수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W는 Fs에서 이 F가 아까 Q2라고 했죠. Q2니까 여기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 인테그랄 Q2 ds인데 여기에서 얘는 이 Q 값이니까 상수고 이 값도 어때요? 상수죠. 일정하다 했죠. 아까. 그러면 어때? 이게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거죠. Q 이렇게. 그래서 거리가 뭐예요? D죠. D. 거리가 D니까 이 거리를 다 합치면 D가 되겠죠. Q2가 D가 되는 거예요. 즉 원래는 아까 여기 클롱 법칙에서는 바뀌지만 이게 고정이 돼 버리니까 어떻게 이게 D가 고정이 돼 버리죠. D. 그래가지고 여기에 Q1이라고 치면 이게 뭐가 돼요? 이게 2가 되는 거예요. 2. 오케이? 2가 돼가지고 이게 삭제돼가지고 QED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오케이? 이거 이해하세요? QED는 외운다기보다는 이해해가지고 외우세요. 그러니까 외우는 게 좋겠죠, 맞죠? QED. 왜냐면 QE가 F니까, FS니까. 오케이? 햄은 W는 FS를 외워놓으면은 여기서 조금 연산해가지고 만들어 놓는 게 더 좋다고 봅니다, 일반적으로는. 자, 그러면 이제 전위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할게요, 전위가 왜 등장하게 됐냐면 이제 우리 실생활에 이걸 쓰는 게 더 좋아서 그런 것 뿐이에요. 자, 먼저 우리 일기예보 보면 이런 거 본 적 있죠, 이렇게. 등고선 본 적 있어요, 등고선이라는 게 이게 여기 색깔 칠한 이 파란색 있죠? 이게 이 높이랑 같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즉 500m라는 거잖아요. 여기 파란색은 500m라는 거잖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색깔별로 이렇게 나타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제 여기 보면 여기를 나타내죠. 200m인 거죠. 이렇게 해서 높이를 같은 거를 묶어 놓은 선이 같을 등 높을 코 그 다음에 선 같은 높이를 그려 놓은 선이 등고선이죠. 이게 왜 필요하냐면은 우리가 실생활 살다 보면은 이 위치 에너지를 여기는 위치 에너지가 몇입니다. 또 저기는 위치 에너지가 몇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실 여기 위치랑 여기 위치를 얘기하고 싶은데 이거를 에너지로 얘기를 해야 조금 더 위험하고 그런 거 설명하고 싶거든요. 위치 에너지를 설명하고 싶은데 이거를 위치 에너지 몇 줄입니다. 이렇게 설명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위치 에너지 중에서 우리 mgh면은 이 g값은 지구에서 아무거나 거의 비슷하죠. 어느 위치나. 그리고 m값도 사람이 같다면은 어차피 그냥 상수잖아요. u는 이 포텐셜 u는 h만의 함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h가 대표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발 몇 미터 이런 말 쓰는 거죠. 해발 몇 미터면은 어떤 게 기압이 크니까 사람 고막이 위험할 수 있다. 또는 해저로 가는 거죠. 밑으로 가면 해저로 가면은 예를 들어 우리 핸드폰이 또는 전자제품이 해저 몇 미터에는 방수가 안 된다. 또는 위험하다. 이게 왜냐면 그때 누르는 힘과 에너지가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해발 몇 미터에는 패러글라이딩 하려면 해발 몇 미터 이상 돼야 된다. 이런 것들이 기준을 정해놓기 위해서 그 위치 에너지를 대표값인 h 값으로 해서 해발 몇 미터라는 거, 해저 몇 미터 이런 말을 쓰게 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전기에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우리가 이제 전압이라는 거를 도입하게 된 거예요. 전압. 왜냐하면은 여기도 클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도 클롱이 이렇게 있는데 클롱이 이렇게 있으면은 봐봐. 이 플러스 클롱이랑 이 B 위치에서의 클롱이랑 어떤 Q 값은 만약에 같다고 하면은 이게 M 값이 같은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 Q의 의미보다는 이 얘를 나타내는 전압을 쓰기로 한 거예요. 전압. 그게 전위예요. 전위. 볼트. 전위라는 개념을 도입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M 값을 굳이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 Q 값을 굳이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까 에너지가 원래 전기 에너지가 QED였죠.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걸 굳이 말할 필요 없고 이 위치와 전기장 세기로 합쳐가지고 이거를 전압 V라고 하기로 했습니다. 전압 V. 이해돼요? 그러니까 등전위. 전위라고 부르게 됐어요. V를. 전위.
여기서 해발 몇 미터처럼 전압 몇 V라고 해요. 전압. 즉 A점이랑 B점의 전압 차이가 몇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A점이랑 B점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서 VB랑 VA라는 이 전압비의 차이를 알게 계산해 보는 거죠. 오케이? 그리고 여기 VB라는 거는 여기서는 여기 초록색이잖아요. 이거 초록색 보이세요? 초록색에는 등 전위선이에요. 같을 등 전위가 같다는 거예요. 즉 전기적 포텐셜 에너지가 같은 선이에요. 그래서 여기 특징으로는 등전위선 특징은 여기 있죠. 여기 B점이랑 여기 점은 등전위에 있기 때문에 에너지 차이가 전혀 없어요. 오케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A점이 빨간색이 등전위선이죠. 그럼 여기에 있던 여기랑 여기는 에너지 차이가 없어요. 오케이?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즉, 이 힘의 방향인, 이 E의 방향, 전기장의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올라갈 때만 전위차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에너지 차이가. 오케이? 이 공식은 사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거는 간단해요. 그냥 봐봐. 여기 10V잖아. 그럼 여기 5V잖아. 맞죠? 그럼 여기 둘이 차이는 5V겠죠? 이건 이해되시죠? 그냥 10V인데 5V. 근데 왜 교과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마이너스가 앞에 있단 말이에요. 맞죠? 여기가 등 전압이니까 이거 Q만 빼가지고 쓴 게 V라 했죠? 그래가지고 쓰는데 여기 마이너스가 왜 붙냐 하면은 봐봐. 여기가 플러스 전화잖아요. 플러스 전화. 플러스 전화일 경우는 얘가 지금 이렇게 밀어내잖아요. 이렇게. 근데 여기 올라가야 되잖아. 이렇게 올라가야 되잖아요. 올라가는 건 색깔 바꿔볼까? 올라가는 건 빨간색으로 하고 밀어내는 건 파란색으로 해볼게요. 전기장 2랑 거리 S랑 어때요? 서로 반대 방향이죠. 그럼 어때요? 음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 음수. 왜 그러냐면은 W는 우리 FS에서 어떻게 돼? 여기랑 여기랑 했을 때 코사인 값이 됐죠. 수학적으로. 근데 여기서 뭐예요? 같은 방향의 경우 이 전기장이랑 S 방향이 같으면 어때요? 여기는 0도니까 1이 돼요. 근데 서로 반대 방향이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180도가 되죠. 그럼 뭐가 돼요? 마이너스가 되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이게 올라가는 방향이랑 여기랑 반대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양수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야 5V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나온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에너지 개념도 잠깐 설명해줘요. 에너지 보존 법칙이 됩니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것만 설명할게요. 자, 먼저 여기 좀 봅시다. 여기 1번 지점에서는 카이네틱 에너지가 없다고 합시다. 그리고 여기에 에너지는 QED겠죠. 에너지 값이 전기적 포텐셜 에너지. 그 다음 얘는 어때요? U2는 QE 2분의 1D죠. 2분의 1D. 그 다음에 여기까지 여기서 내려오는 동안에 뭐가 돼요? 얘가 증가하죠. 오케이? 그래서 전체 역학적 에너지 E는 동일하고 어느 지점이나 여기 지점에서는 포텐셜 에너지만 있었는데 이쪽으로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내려오면은 위치 에너지가 이게 줄고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증가하는 거죠. 합치면은 같죠. 그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기장 이걸 가지고 풀라는 게 아니라 이해만 하고 넘어갑시다.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흐른다고 했잖아요. 맞죠? 지금 전류가 이렇게 흐를 때 여기만큼 여기가 원래 이제 D거든요. D. 그러니까 ED. 그러니까 이 D만큼 볼트를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럼 볼트를 받아가지고 여기를 부딪히면서 통과해서 줄어드는 거죠. 에너지가. 그래서 전압 강화가 일어난다고 했죠. 이해되시죠? 사실은 그게 전류가 흐른다 하지만 원래 전자가 에너지를 받으면 전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거든요. 전자가 가는 거거든요, 원래. 그러니까 우리 전류 입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전압 강화라는 개념을 썼지만 사실 이거는 쓰진 않을 거지만 원래 현실은 이렇다는 것만 설명할게요. 전자 입장에서는 여기 플러스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죠. 운동 에너지. 이해돼요? 그럼 운동 에너지가 증가해가지고 쭉 가가지고 이 전자들이 여기 안에 있는 양성자랑 이 전자들이 부딪히는 거예요. 그 에너지 소모해가지고 돌아오는 개념이거든요. 원래는 전체 에너지가 같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전위가 전압 강화가 된다 이런 개념으로 그냥 이해하는 거예요. 풀기가 더 쉬우니까. 오케이?
이런 개념이 잠깐 있다는 것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 이제 예제 하나만 보고 공식을 외우지 말라는 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조금 이거 책에 나온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햄은 이것만 외우면 된다고 생각해. W는 FS 있죠. 이것만 외우세요. 이게 그 핵심 개념이기 때문에 이런 거 외우지 말라는 거죠. 뭐 전기적 포텐셜 에너지는 마이너스 E, 이게 전압이죠. 전압을 표현하자면 DS 이렇게 해가지고 뭐 A, B 이렇게 외웠잖아요. 굳이 외울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봐봐, 여기 P점에서의 봐봐, 이거 한번 봅시다. 우리가 전압을 구하는데 가우스 법칙에 의해서 축전기 내부의 전기장은 다음과 같이. 이건 햄이 예전에 가우스 법칙 강의에서 유도해줬잖아요. 전기장이 일정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축전기 내부의 전기 포텐셜을 구하시오. 전기 포텐셜. 여기에 전기 포텐셜을 구하시오. 응극판을 0V란다. 그러니까 여기를 0이라고 잡고 여기서의 포텐셜 에너지를 찾으세요. 했잖아요. 그럼 햄은 이걸 그냥 바로 먼저 공식을 하나도 안 외운 상태에서 그냥 1만 아는 상태에서 풀자면은 이렇게 풀면 돼요. F는 QE니까, 맞지? QE. 그 다음 거리는 어때요?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이쪽 올라가는 거니까 그 QE D죠. QE S죠. S. 방향이 같으니까. 그럼 끝나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뭐가 돼? 포텐셜 에너지로 되는 거죠. 이렇게 전기 포텐셜. 이해돼요? 포텐셜 에너지로 바뀌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공식으로 풀면은 마이너스 인테그랄 A, B인데 이 값을 A 엡실론 제로 Q ds. 오케이? 자, 여기서 봐봐. 여기도 Q라는 전하량이 있어야 되죠. Q 이렇게 되겠죠. Q 지금 이 공식으로 푸는 게 아니라 W 공식으로 풀어야 되죠. 이거. 그럼 마이너스 QE ds AB 이렇게. 오케이? 그럼 이거 되고 얘는 어때요? 다 상수니까 넘어가잖아요. 근데 상수인데 여기 나올 때 뭐가 필요하냐면은 얘 있죠. 얘랑이 어때요? 방향이 반대죠. 방향이. 오케이?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방향이 반대니까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를 해줘야 되죠. 왜냐하면 얘는 방향이 어때요? 이쪽 방향이고 이쪽에서 이쪽으로 올라가는 S방향은 어때요? 이쪽 방향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마이너스가 앞에 있어줘야 돼요. 나올 때. 이렇게. 오케이? 그 다음 여기 처음에는 0이니까 A는 0이고 이거 전체 길이는 S죠. 여기까지 가는 길이 S. 그리고 이 길이는 S가 돼가지고 이거 똑같이 이거 나올 때 QES가 되죠. 이렇게. 오케이?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하나하나 하면 이해해서 푼다기보단 너무 어려워요. 공식을 외우면은. 그냥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우리 MGH처럼 여기서 여기까지 M이라는 물체를 여기에 올리잖아요. H. 그럼 학생들이 이렇게 올리면은 어때요? 포텐셜 에너지가 MGH만큼 증가한다고 하는 거 알죠? 그렇게 풀어야 돼요. 그렇게 푸는 게 나중에 어려운 문제 풀 때 이해하면 이게 포텐셜로 갔는지 이게 운동 에너지로 갔는지만 이해하면 돼. 이 크기가. 그렇게 해서 이해해서 푸세요. 알겠죠? 가능하면. 햄이 이거 전자기하기랑 이제 풀고 정력학 개념 넣고 해가지고 혹시라도 시간이 나오면은 일반 물리학도 좀 문제 좀 어려운 거 위주로 해가지고 풀어주도록 할게요. 햄이 이거 시간이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햄이 정력학을 조금 더 많이 풀어주려고 하긴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내년에 일반 물리학을 좀 연습 문제 많이 풀 것 같아요. 일단은 한번 개념을 이해하고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세요. 알겠죠? 열심히 공부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